모, 모습이 진짜인 줄 아니까. 무명. 어떻게 해서 네? 무명. 뭘 무명이라고 해? 밝지 않은 거. 아니지. 무명의 뜻을 말하는 거지.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냐? 머무는 거. 경계에 머무는 거. 너. 왜 경계에 머물게 돼? 모습이 진짜 실체가 있다고 생각. 모습이 왜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나와 너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이 실체가 있다, 공하다, 뭐 머물지 않는다, 어쩐다 하는 거는 뭐다? 전부 다 그 하는 자가 있지요. 능이 있지요. 모든 곳에 능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소로 분별되는 거. 그게 이제 나와 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주체와 객체로 분별돼요. 자기 마음속에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 마카펜을 보고 있는데 이 마카펜은 소가 되고 대상이 되고 이거를 보는 나는 능이 되거든요. 능이 돼요.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그렇지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은 이거 뭐 마카펜 보면 뭐 내가 있다 뭐 내가 이거를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는 내가 있구나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마카펜이네 이라고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카펜을 보는 내가 있고 마카펜이 있고 내가 실제로 이 마카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보이죠. 이제 자기가 공부를 자꾸 하면. 그래서 내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좋다라고 이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있지요. 어떤 상대를 보고 대상을 보고 참 좋구나 하면은 좋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내가 있거든.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지를 않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응당 그 마음을 낸다라는 말은 마음을 내는 자도 없어야 되는 거지요.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계에 머무는 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공식을 지금 처음 하게 되면 제가 늘 설명을 이렇게 하죠. 자, 이거는 텅 빈 우리의 마음입니다. 텅 빈 우리의 마음. 이 칠판이 텅 빈 우리의 마음인데 갑자기 어떻게 돼? 어떻게 한다? 주체를 설정을 해요. 이 주체가 잠깐만요. 이게 무슨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어갖고 능음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청정 강명해서 아주 청정하고 너무 밝아서 그 밝은 것이 밝은 것을 한번 밝혀보자는 것 때문에 허망하게 능과 소로 나누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무명이 시작되는 그 말하자면 제일 첫 단계를 그렇게 설명을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한다? 그거는 불가합니다. 부처님이나 적어도 등강묘각에 올라간 그런 아주 본래 지혜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분별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능은경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무시거든요. 시작이 없는 무명이라, 그러니까 무명이 어떤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지요. 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허상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뭐라고 하면 여기 능, 주체 이걸 그냥 나라고 해보죠. 나. 이 한 생각을 딱 일으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소, 나 아닌 경계, 나와 나 아닌 경계로 나눠버려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와 나 아닌 경계로 다 나누고 있어요. 김광수 도가님 본명이 뭐라고 하셨죠? 원광이요. 네? 원광. 원광이요? 네. 둥글 원자에 네. 빛광자요? 네. 원광 도가님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나 아닌 경계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아이고 이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보는 모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귀로 듣는 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그게 고민이었어요. 정말 고민이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왜 알고 싶으냐? 나는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가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꼭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헛되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 내 삶을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해서 그냥 놨다가 그냥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적어도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짠지 가짠지,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 진짜 알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백봉 선생님한테 딱 와서 설법을 들으니까 내가 어디서 잘못됐던가를 알았어요. 설법을 들으니까. 왜? 나는, 이 능인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이거는 딱 이렇게 경계를 딱 쳐놓고, 요 바깥의 것만 보고, 있냐, 없냐, 어째냐, 진짜냐, 가짜냐, 맨날 이랬단 말이지. 그게 본문을 들으니까 확연하게 알겠는 거예요. 나는 딱 박아놓고, 나 이외의 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실은. 이 내가 이렇게 있냐, 없냐, 가짜냐, 진짜냐 하는 이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는 그 스님한테 올 때는 나라는 것이 몸뚱이 나죠. 아상이죠. 아상이죠.
나라는 생각이죠, 이거. 아니, 아상이 나는 여기는 딱 있다라고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실마리가 풀리지를 않았던 이유를 내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를 백봉생 법문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봉선생님 허공으로서의 나 딱 이라네. 허공으로서의 나.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법문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사라져 버렸거든. 이렇게. 듣는 동시에. 그래서 이해가 됐거든, 이게. 능과 소가, 이게, 말하자면, 한 곳에 둘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눠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나는 능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딱 경계를 쳐놓은 것이 이 능이 경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과 소가 이게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딱 이렇게 되니까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능이라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한다 해. 자꾸만. 공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능이 있으면 반드시 소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별 상태라, 안 밝은 상태라고, 이게. 분별 상태, 분별 망상인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착각이에요, 이거 착각. 그래서 이것은 능관이 돼요. 능관. 요거는 소관이 돼요. 능관 소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공식은 처음부터 내가 능소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능관과 소관을 동시에 이렇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한다? 이 소관. 지금 내 아닌 경계, 내 밖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 되고 안과 밖이 없는 곳에서 나는 아니 되고 능과는 아니 되고 소관은 밖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늘 바깥으로 쳐다보고 있어. 내가 늘 바깥으로. 이 능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늘 바깥으로 보고 있는데 이 모습공식은 이 소관, 지금 바깥 경계라고 생각하는 이것부터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의 분별을 내려놓는 공부예요. 다른 경전에도 항상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도 그렇고 능은경에도 육진경계가 사라지면 거기에 상대하는 육근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모습공식의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해. 현재 눈으로 보는 것부터 그냥 꾸준히 해. 하면은 그 다음에 눈은 뭐지요? 빛깔이지요. 색이지요. 색인데 요게 이제 명과 암이지요.
명일 때는 온갖 모습이 다 보이고 암은 모습이 안 보여. 그 다음 귀지요. 귀는 소리 성이죠. 이게 한자를 오래 안 쓰니까 이것도 다 잊어버리네. 자, 소리 성이에요. 그럼 소리 성은 동정이거든. 동정. 그러니까 소리가 있음, 소리가 없음. 소리가 있으면 뭐 말소리, 뭐 바람소리, 새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뭐 이런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면 명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깜깜하면 깜깜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소리, 이게 없는 소리, 소리가 없으면 고요한 소리가 있거든. 고요한 것만 있거든. 근데 암은 눈을 뜨고 깜깜한 걸 보면 깜깜한 걸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명일 때 온갖 모습을 다 보지요. 명일 때. 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눈이 작동을 못 하지요. 앞만 보는 거지요. 그때는. 일단 명을 보니까 온갖 모습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 온갖 모습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지금 안이 고정이 돼 있어. 밖도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고 자꾸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자꾸 밖으로 내가 나가죠. 밖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밖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소관이 나 바깥에 있는 경계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하니까 소관이 멸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소관을 보는 나에게로 안으로 이게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 걸리겠죠? 금방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관을 이따에서 시작을 해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고 자꾸만 하면은 그것이 돌아서 능관 나 안을 바라보게 되는 시절이 와요. 자기를 바라봐.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되든지 계속 내 안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것도 내 안쪽에서 전부 다 내 안쪽에서 할 때 그것이 그 주체가 헛것이라는 걸 알게 돼. 보는 능관도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경계가 점점 튀어지고 사라지고 해서 나중에는 능과 소라는 것이 본래 둘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 때가 있다. 요 정도 알면은 무엇이 섰다고 하느냐? 정견이 섰다고 하는 겁니다. 정견. 다른 말로 우리 시쳇말로 하면 한소식 했다. 그 정도 가야 능과 소가 둘이 아니구나. 정도 오면 정견이 섰다. 한소식 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견이 쓴 거하고 지견이 쓴 거지. 똑같은 거예요? 네네. 정견이니까. 여실지견. 네네. 지견이 쓴 거지. 지견이 쓴 거지. 지견이 쓰면 그때부터는 능과 소가 둘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공부를 하기 위한
워밍업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워밍업을. 왜? 능과 소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한에서는 공부하는 자와 공부하는 그 대상이 항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무리 발부등을 쳐도 전부 다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 분별 내려놔라, 분별 중에서 최고의 분별은 능과 소가 분별입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다. 그 속에는 일처의 모든 소 안에는 일처의 그 능이 들어가 있어요. 능이.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낸다 이러면은 화를 내는 내가 있고 그 상대가 있거든요. 상대를 보고 화를 냈으니까 화를 내는 내가 있으니까 그 화가 늘 얘기하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화가. 그런데 능과 소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화를 내는 나, 화를 내게 하는 대상, 이 화, 이 세 개가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리 성품자리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고 그 화를 내는 대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고 또 거기서 일어난 화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다 허망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아가서 말하면 바로 우리의 불성자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정전이 서잖아요. 그러면은 안심이 돼요. 이때 안심이라고 합니다.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되느냐? 능과 소가 있는 한은 절대로 안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장현보살님은 네.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가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또 내 몸뚱이가 있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 죽음,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의 하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 우리 이 말 한마디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요. 백봉 선생님 법문은 너무 상승 법문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그 깊은 뜻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근데 모습공식을 자꾸 하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자, 죽고 사는 것이 나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는 것도 내 권리 행사고, 나는 것도 내 권리 행사라고. 근데 보통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피동.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어서 죽나? 그것도 피동.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봉쌤이 얘기를 본문에 보면은 죽는 것도 내 권리를 말하자면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나는 것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얘기야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웰다잉, 웰빙은 부처님 공부를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나다, 아니다, 능관, 보는 자, 보이는 것, 이것이 있는 한은 무슨 그거를 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는 글렀어요. 왜? 분별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능소가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능과 소가 본래 없는 것이구나. 일체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불성자리의 나의 성품자리의 일체는 다 작용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내 몸뚱이와 내가 보는 이 능관까지도 전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딱 결정이 되면 그때야 안심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전에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공부는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고 이 공부 어려워서 정말 못하겠다. 일심행 얘기 들어보니까 내는 그냥 옆에 가지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응? 했다고 합시다. 정자연 도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인연과 조건에 있어서 변하는 거 모습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보라고 그거를. 지금 내가 말한 거를 가지고 모습 공식을 정확하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한 망심 변한다. 망심하지만 망심은 너무 포괄적이야. 딱 집어야지 모습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못된 생각 변한다.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는 벌써 하나 더 분별 넘어간 거지요. 다시. 먼저 말씀하신 저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 해보자. 저기 효정도반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모습을 딱 걷어잡는 것이에요.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각색을 하면 안 돼. 날 것으로 그대로 탁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날 것으로 잡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마카펜이면 또 마카펜 그대로, 내가 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 듣고 있는 상태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날 것으로 탁 잡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 것으로. 거기에다가 그 포장하고 무엇을 자꾸 만져 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거 진짜 싫어하시죠? 다른 사람한테 속는 거 진짜 싫어하시죠? 진짜 사기꾼은 자기라니까요. 얼마나 자기를 포장을 하는지 몰라요. 포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포장하지 마라. 내가 만약 지금 마음이 되게 괴로우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장이 된 상태가 많아요. 말하자면 겉으로는 괴로움이라고 나타났는데 그 괴로움을 가만히 내가 정말로 이걸 투시를 해보면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괴로움이 겉으로 포장이 돼버린 거라.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잡지만 그런 걸 자꾸 잡다가 보면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잡지요. 그러나 자꾸만 그걸 잡다가 보면 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내가 점점 나에게로 다가가게 됩니다. 괴로움은 벌써 2차, 3차, 4차 내 정말 이거 잘하고 싶다.
가 괴로움으로 나타난 거는 벌써 2차, 3차, 4차 얘기라. 그러면 4차에서 3차로, 3차에서 2차로, 2차에서 1차로, 그 다음에 본래 거축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모습공식을 계속해서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아주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뭐냐면 이득이라고 할까? 공덕이라고 할까? 그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 사람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이러니까 니 그까짓 거 뭐? 이라고 척 쳐버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 남을. 이거는 보통 사람의 경우지요. 그런데 나를 자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딱 잡았어. 날 것으로.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를 안 하고 자꾸 남을 먼저 이해를 하려한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근데 저 사람이 자꾸 말을 하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 사람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자, 유선태 도반님,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걸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걸릴 게 없다. 또 다른 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명산도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싸울 일이 없겠죠. 싸울 일이 없다. 잘잘못을 뭐 굳이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 인연과 조건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기 묘명도반님은? 예, 저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마음을 그냥 안정시킬 것 같은데 편안해질 것 같아요. 자, 반야성도반님은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각성도반님은요? 질문 좋습니다. 일요도반님은요? 의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원광도반님. 네. 기록하느라고. 예.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경청과 소통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경청과 소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네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여기에서 경청과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이 참 어려운 관계거든요.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실은요. 또 형제 관계, 모든 직장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또 나와의 관계예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경청과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뭐 바깥에서 얘기를 하면 경청과 소통의 뭐 비법이라 해갖고 책도 많이 나오고 강연도 많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럼 결국 가면 뭐예요? 모습공식이죠. 모습공식이에요. 부처님 법이라고요. 그게 부처님 법에서 다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 이제 이만큼 얘기했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아, 그냥 IC까지 올려줬으면 됐지.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뭐 끌고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는 사람 가고 마는 사람 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런 질문사항을 모아놨다가 그 새말기 첫걸음 시간에 질문하고 자기가 했던 한 달 동안 했던 걸 점검을 받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한다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몇 년씩 하는데 실제로 자기 공부는 없어요. 이 모습공식은 진짜 자기 공부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뭐가 어려워? 그냥 아침에 잠자리에서 6개, 낮에 6개, 저녁에 6개, 매일매일 일과 굴리면 되는데 매일매일 일과를 굴리고 하다가 보면 자꾸 확장되고 확산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능과 소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딱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공부가 되는 건데 제가 이게 모습공식 이거 하는 법을 100번은 했을 것 같아. 엄명도반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10월 9일 날 우리가 개원을 했는데요. 제가 법회를 2000번을 했더라고요. 2000번 중에서 한 1700, 800번은 모습공식 했겠죠? 모습공식 했을 겁니다. 매 모습공식 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모습공식을 조금 느슨하게 안 했단 말이지. 이러니까 도반들이 모습공식을 또 안 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거 모습공식을 또다시 바짝 좋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 모습공식은 매일매일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상, 법상, 아공, 구공, 법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멸진이 되려면 적어도 8지보살 이상 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8지보살 이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비었다. 내가 비었다 이라는 게 7식이거든. 마나스식이거든. 7식인데 요 7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8식에서 왔거든. 그 8식에서 이제 3세육추가 벌어지는데 요 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이게 그냥 보통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세번뇌라요. 미세번 3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3세에. 그러니까 아주 미세번뇌예요. 나다 하는 아상, 그 다음에 법상, 일체만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공, 법공, 아공, 법공이 다 공한 것이 공했다 하는 것이 구공인데, 그러면 우리가
딱 이걸 들어보면 알지. 팔찌보살 정도 가려면은 정말 세세생생 엄청 닦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태어나서 이제 모습공식 들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지금 뭐 10년 하는 사람 있고 20년 하는 사람 있고 30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돌에 새기고 가야 되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된다고요. 모습공식을. 내가 죽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지독하게 해야 돼요. 지독하게 해서 그냥 잠잘 때도 모습공식, 깨있을 때도 모습공식 이렇게 돼야 그게 가능하지. 우리 꿈만 꿔도 모습공식, 꿈속에서 모습공식 해본 사람 있습니까? 꿈 꾸면서 막 꿈을 꾸거든. 사람이 막 꿈을 꾸면 꿈속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산, 꿈에서 산을 보잖아요. 변한다 엇것이도 머물 수 없다. 이래 봤냐고요. 꿈속에서 못 해봤다. 이라면 내 공부 위치가 어느 정도 되구나. 그거 알아야 돼. 죽을 때는 꿈꿀 때보다 훨씬 정신없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죽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목표인데, 똑바로 차려서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이제 미륵보살님 법문 듣고 정말로 성불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지금 뭘 모르느냐? 도솔천 가는 길을 모르잖아. 그럼 뭐 도솔천 가고 싶어도 못 가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밥도 벌어먹고 애들도 키우고 다 하지요. 하나 정말 나에게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내 몸뚱이부터 다 버리고 가버리거든. 그러나 딱 가지고 가는 한 가지, 이것을 정말로 열심히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해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온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절로 나온다. 절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소중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이 공부 꼭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로 꼭 하십시오.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선원에 많은 사람이 와서 북적대고 하는 거 말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막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막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진짜 여기서 공부하는 알토란 같은 사람들이 정신이 너무 없어. 그래서 알토란 같은 사람을 몇 사람이 말하자면 되느냐. 요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제가 그 선원장 할 때 정견이 바로 서서 자기 혼자 그래도 공부를 백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나는 요거를 지금 제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모습공식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모습공식 꼭 하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